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퍼들의 필독서 골프 바이블 두 권을 소개할까 합니다.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듯이 골프에도 바이블이 있다. 구약 성경은 하비 페닉이 쓰는 리틀 레드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골프의 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벤 호간이 쓴 파이브 레슨스, 이 두 가지 책을 이제 골프에서는 바이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오늘 대단히 좀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소개를 하도록 할까 합니다. 골프를 만약에 처음 배우는 분들이나 또는 골프를 더 잘 치고 싶은 분, 그리고 또 골프를 후학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그런 분들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작을 할까 합니다. 먼저 구약 성서에 해당되는 리틀 레드북입니다. 이 하비 페닉이 프로 선수로서 또 많은 그 레전드, 많은 메이저 프로들을 이제 가르쳤던 50년 동안 자기가 이제 터득해 했던 그런 비법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하비 페닉은 골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교습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 역시 대단히 베스트셀러입니다. 하비 페닉의 시대는 바이든 넬슨이다, 또 베노간, 샘 스니드, 이런 그 선수들과 같이 시합을 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톰 카이트나 벤 크렌쇼 같은 대단히 많은 그 프로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자기가 골프를 치고 가르치면서 배웠던, 또 배우면서 가르쳤던 그런 보물 같은 지침들을 이 책에 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비 페닉은 이렇게 교습 선생님이다 이렇게 불리기보다는 친구다 또는 가이드다 이제 그렇게 불리고 싶어 할 정도로 아주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선수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고 많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할까 합니다. 골프 스윙을 고치려고 하면 단번에 고칠 수가 없다. 조금씩 이제 연습을 통해서 변화를 해야만 고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립, 하비 페닉은 이제 그립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그립 방법을 여러 가지 스타일을 연습을 해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외글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자주 강조를 합니다. 외글은 작은 그 연습 스윙과 같기 때문에 긴장을 푸는데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스윙의 느낌을 갖는데도 꼭 필요합니다. 그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2번 정도 샷을 하기 전에 외글을 하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좀 관대하게 대하지 않고 좀 엄격하게 퍼팅을 할 때도 절대 기부를 주지 마라. 그런 그 숏 퍼팅도 혼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둬라. 넣도록 하라. 그렇게 해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배울 수 있다. 또 골프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비기너나 아니면 어린 선수들은 그린 주변에서 공을 여러 개 놓고 연습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 개를 가지고 치핑을 하고 또 퍼팅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해야만 실전과 같은 감각을 배우기가 쉽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라운드를 잊어야 한다. 그리고 2번 망치게 되면 그립이나 스탠스 또 볼의 위치 이런 기본적인 것을 체크를 하라.
그러나 연거푸 3번 이상 망치게 되면 그때는 프로에게 가는 것이 좋다. 나는 겨드랑이에 수건을 끼고 스윙 연습을 하는 것을 하비 페니건이 권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건을 끼워서 몸통 스윙을 익힌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수건을 끼웁니다만, 그러면 스윙 크기가 작아지고 또 플랫하게 옆으로 백스윙을 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하비 페닉은 얘기를 합니다. 하비 페닉이 리틀 레드북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 하나가 테이크 데드 에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테이크 데드 에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총을 쏠 때 이 목표를 향해서 초집중을 합니다. 어떤 한 점에 완전히 그 정신을 집중을 하듯이 샷을 할 때도 이렇게 집중을 해서 샷을 해야만 더 성공을 할 수 있다. 특히 아주 그 긴장이 많이 되는 마지막 승부샷을 할 때나 또 첫 홀에서 아주 긴장을 해서 이렇게 샷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공을 보내고 싶은 목표점, 그 타겟점에 온 신경을 집중하면 그런 그 긴장을 떨칠 수가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 오비나 헤어터이저드 이런 것을 그 집중을 하게 되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자기에게 많은 프로들이 이제 마지막 날 시합을 앞두고 너무 긴장이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제가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조언을 부탁을 했을 때 자기는 항상 테이크 데드 에임, 자기가 공을 보내고 싶은 지점, 그 타겟에만 초집중을 해서 플레이를 하라, 이 말을 항상 해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리틀 레드북 이 책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테이크 데드 에임, 목표에 초집중을 하라, 타겟에 집중하라, 타겟을 항상 생각하고 샷을 하라, 이 말을 하비 페닉은 대단히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지샷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샷을 바꾸지 않더라도 또 연습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웨지샷 연습만을 좀 많이 하면 5타 이상은 쉽게 줄일 수 있다. 보기 플레이들은 대강 60야드 안에서 그날 타수의 반 이상을 이제 칩니다. 핸디캡에 상관없이 숏게임을 잘하면 누구라도 5타는 쉽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핸디캡이 5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제 언더파를 치고 싶다면 그럴 때도 웨지샷을 연습을 해야만 언더파를 칠 수가 있습니다. 별다른 뾰족한 매직은 없습니다. 숏게임만이 정답입니다. 그립이 잘못된 것 같고 스윙이 좀 황당하다고 누구에게 그런 사람에게 함부로 도전을 하면 크게 이제 실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상한 그립을 하고 스윙도 좀 황당을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핸디캡을 유지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연습을 해서 갈고 닦은 것입니다. 그 비결은 대부분이 숏게임에 있습니다. 프로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롱 드라이브나 아니면 이 아이언 풀샷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숏게임에 의해서 성적순이 이제 결정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스윙이 잘 안 돼도 질문을 하고 또 시합을 하면서도 질문을 하고 또 마지막 날 시합을 앞둔 전날 밤에 그때 이제 특히 자주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자기는 최고의 그 조언은 이 리어슈런스, 즉 안심시키는 것이 최고다. 중요할 때일수록 새로운 것을 가르치거나 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코치를 하면 실패하기가 쉽다. 이런 점을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습가들에게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습 스윙은 부드럽고 리드미컬하고 이제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공을 치면 영 땅판으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을 직각으로 잘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습 스윙도 실제와 똑같이 공을 치지는 않지만 땅에 공이 하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상의 공을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면
그러면 연습 효과가 대단히 좋다. 그냥 막연히 연습 스윙을 하지 마라. 공이 실제 땅에 놓여 있다 생각하고 그 가상의 공을 치는 연습, 빈 스윙을 그렇게 해야만 연습 효과가 있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샷을 할 때 목표를 정렬하는 방법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왼발 허벅지 앞에 샤프트를 쥐고 스탠스를 취하면 목표를 정렬하기가 쉽다. 그리고 정렬된 클럽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이제 바라보라. 그러면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스윙을 하면서 왼발 뒤꿈치를 들어주라는 지침은 교습가마다 이제 달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백스윙을 할 때 상체를 풀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상체를 충분히 잘 꼬아주기 위해서는 왼발 뒤꿈치를 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왼발 뒤꿈치를 들어줌으로써 백스윙 탑을 완성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을 항상 일정하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베노가는 클럽과 하는 샷에 따라 왼발 뒤꿈치를 들기도 하고 또 들지 않고 샷을 하기도 했습니다. 왼발 뒤꿈치를 들 때는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백스핀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괜히 백스핀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핀에 못 미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백스핀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은 실내에서 무거운 클럽으로 슬로우 모션 스윙 그 연습을 자주 하게 되면 골프에 필요한 근육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스윙 구간을 연습을 하면 골프 내에 정확한 클럽 위치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스윙을 하다가 속도를 올려서 그 연습을 하는 것이 좋고, 이때는 방바닥의 한 지점을 겨냥해서 스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바닥에 이제 한 지점에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라. 그러면 효과적이다. 골프 근육을 키우는 동안 좋은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목 코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손목 코킹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킹이 너무 늦으면 오버스윙을 합니다. 그리고 왼손 주먹을 쥐면서 백스윙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 이제 백스윙이 더 완벽하게 잘 된다. 왼손목 코킹이 되었을 때 클럽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왼손 주먹으로 백스윙을 해보면 왼손목 코킹이 되었을 때 클럽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왼손 주먹을 쥐면서 백스윙을 이렇게 하면 코킹이 어느 지점이 되었을 때 코킹이 되었는지, 왼손목이 클럽이 어느 지점에 왔을 때 코킹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왼손 주먹을 쥐면서 백스윙을 하면 클럽이 어느 지점에 와 있을 때 코킹이 자기가 되는지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킹을 풀고 다시 코킹을 하고 피니시까지를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해보면 그러면 자기가 어느 지점에 코킹이 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코킹을 할 필요가 없다. 허리 높이까지 클럽을 들어서 지면과 평행이 되게 하여 클럽 토우가 하늘을 가리키도록 한 다음에 그대로 백스윙 탑까지 몸을 턴하면 그러면 코킹은 자연스럽게 잘 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코킹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왼손 주먹을 2번 쥐으면서 백스윙 탑을 만들면 그러면 코킹이 잘 된 것이다. 이 부분은 다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려서 한번 반복해서 청취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실제 일어서서 왼손 주먹을 쥐면서 백스윙을 해서 땅과 지면과 수평이 되는 시점까지 백스윙을 해서 클럽이 토우를 하늘을 가리킬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코킹을 하지 않고 어깨를 돌려서 백스윙을 완성시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코킹을 하는 것이 좋다. 예, 그런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풀샷으로 어프로치를 하라. 이 말은 풀샷이 가장 치기가 편하다 이런 뜻입니다. 흔히 이제 35야드에서 70야드가 마의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거리를 최대한 남기지 말라.
그런 말을 이제 강조합니다. 핀에 못 미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한 클럽 길게 잡고 가볍게 치려고 하면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식간에 클럽을 잘못 잡은 것으로 몸은 이해를 해서 움찔하기가 쉽습니다. 속도를 줄이기가 쉬워서 뒷땅을 친다든가 또는 힘을 갑자기 빼는 바람에 감속을 시키는 바람에 일어서면서 탑볼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클럽을 길게 잡고 치려고 한다면 길게 잡고 그립을 좀 내려잡고 풀샷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풀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평상시에 치는 그런 템포를 가지고 끝까지 있는 자기가 평상시에 치는 대로 그대로 치는 것. 달래서 친다든가 약간 덜 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평상시 하듯이 풀로 다 쳐주는 것이 좋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맹렬하게 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하듯이 단호하게 치지 않으면 그러면 템포나 밸런스를 이제 잃을 수가 있어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다 그런 생각이 들면 긴 채를 약간 내려잡고 그냥 다 치는 것이 좋다. 자기 능력껏 치는 것이 아주 좋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벙커를 겁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얘기합니다. 예전과 달리 요새는 벙커에 흙이 많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벙커를 장애물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벙커에 들어가면 아주 용감하게 치는 것이 좋고 또 벙커 치는 기본적인 스윙법을 반드시 배워라. 그 점을 강조합니다. 연습장에서든 코스에서든 긴장을 풀고 쳐라 이런 말을 수도 없이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힘듭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근육이 딱딱해지거나 또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 정도에서는 적당히 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프에서 긍정적인 사고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비 페닉은 이 네버 또는 던 하지 마라 이런 부정적인 말을 연습장에서든 코스에서든 절대 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긍정하고 건설적인 말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골프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아주 독약입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는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좋은 결과를 믿는 완전한 자신감을 갖고 플레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감과 낙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많은 연습을 해서 가슴에 찬 것이 바로 자신감이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잡다한 어떤 골프 팁, 또 지난 홀에서의 안타까움, 또 다음 홀, 또 다음 샷에 대한 걱정, 이런 아주 복잡한 소란, 이런 생각을 다 끄고 오직 지금 샷에만 전심을 다해서 집중을 하라. 되돌릴 수 없다. 지금 쳐라.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중해서 쳐라.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골프를 가르칠 때 자기는 하비 페닉 스스로 이제 심리학자거나 또 정신병 어떤 그 정신과 의사인 것 같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정신은 쉽게 잘 깨집니다. 그리고 남의 말에 잘 속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골프를 가르칠 때 노 초크 이런 그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윙 중에 언제 숨을 쉬느냐 이런 말을 학생들이 자기에게 물으면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으면 니들 그러니까 아주 조음이라고 답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숨을 아주 안 쉰다 그렇게 말도 하지 않고 좀 쉰다 그렇게 또 말하지 않는 아주 니들 그러니까 조금 쉬더라도 조금 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중형을 택해서 자기 나름대로 편하게 뭐 쉬고 치든 쉬지 않고 치든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하라 그런 선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골프는 거의 5시간을 라운드를 하면서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또 마음속에 이제 그 걱정스러운 생각을 깨끗이 지워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스포츠다. 그래서 골프 그 자체는 아마 정신병 의사보다도 사람들 더 제 정신이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골프가 아주 좋다 그렇게 골프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골프 공을 칠 때 공 뒤에 물러나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머물러라. 그러니까 이 머리를 공 뒤에 붙잡아 놓고 쳐라 이런 말입니다. 따라가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홈런을 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파리채로 파리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업을 할 때 반드시 머리를 볼 뒤에 위치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운스윙이나 임팩트 할 때 왼쪽으로 그러니까 앞쪽으로 공 앞쪽으로 머리가 움직이면 분명히 공을 강하게 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엉터리로 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또 당겨치거나 또 슬라이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치기 전에 공 뒤에 머리를 붙잡고 쳐라 이 말은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비 페닉은 이때조차도 이 부정적인 단어 던 무브 헤드 포워드 그러니까 머리를 앞쪽으로 움직이지 마라 공 앞쪽으로 따라가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을 그때도 이 던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썼답니다. Stay behind the ball 그러니까 볼 뒤에 머물러라 머리를 머물러라 잡아두라 이 말을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골프를 치는 순간 어느 순간에도 자기는 자주 중얼거리면서 쳤다고 합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이 말을 자주 중얼거리면서 사설하라 그렇게 잊지 마라 이런 것을 자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면 공을 더 멀리 칠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왼쪽으로 도는 드로우 구질이 나온다. 공 뒤에 머리를 붙잡아 놓고 공을 쳐라 강하게 붙잡아라 이런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실수는 그 종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비 페닉이 그 실수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몇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캐스팅, 공을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오른팔을 펴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치는 오른팔을 펴서 치는 캐스팅, 이 동작이 이제 가장 큰 실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는 오버 더 탑, 포가디. 그러니까 제가 오버 더 탑으로 하는 것 자체를 자기가 항상 잊어버리면서 자주 그 스윙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올트픽이라고 해서 이니셜을 땄습니다. 오버 더 탑, 포가디. 이 말을 줄여서 올트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버 더 탑을 하는 잘못을 항상 잊어버리면서 사슬하는 실수를 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는 백스윙 탑에서부터 공을 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백스윙 탑에서 트랜지션이 돼서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하고 지그시 차를 끌고 와서 샬로우를 해서 치는 탑에서부터 치려고 하는 것. 히팅 프롬 더 탑.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다. 그렇게 하비 페닉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팔을 일찍 펴서 치는 것. 그리고 오버 더 탑을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오버 더 탑을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또 백스윙 탑에서부터 치려고 하지 마라. 많은 골퍼들은 백스윙 탑에서부터 온 힘을 다해서 공을 치려고 합니다. 물론 조절을 잘해서 어떻게 공을 잘 맞추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들 중에도 목표라인 바깥에서 다운스윙을 해서 똑같이 탑에서부터 공을 치는 그런 프로도 이제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보통의 골퍼들에게는 이렇게 치면 큰 재앙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를 하비 페닉은 소개를 합니다. 토우로 공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공 두 개를 2인치 정도 떨어지게 놓고 다른 볼을 치지 않고 공 안쪽을 치게 한다. 그러니까 인사이드로 치게 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앞에 한 걸음 정도 위로 샤프트를 들고 서 있고 공을 그 아래로 공을 치게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칠 수도 없고 또 캐스팅을 할 수도 없고 오버 더 탑을 해서 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치료법은 그립을 세게 잡고 과장되게 오른쪽으로 돌려서 백스윙을 하여 훅을 치게 하는 것. 그러면 악성 훅이 이제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실수를 이제 교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훅을 나중에 고치는 것이 쉽다.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부터 공을 치는 것,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이 된다. 또 훅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고치기가 쉽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드라이버 슬라이스가 걱정이 된다면 눈을 감고 힐을 베어낸다 그런 느낌으로 2번 정도 연습 스윙을 하고 샷을 해보라. 그러면 슬라이스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슬라이스가 나지 않고 약간 훅이 걸립니다.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면 더 슬라이스를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홈 트레이닝에서 슬로우 모션 드릴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진짜 슬로우 모션으로 백스윙 탑까지 이렇게 슬로우 모션을 이제 백스윙 탑까지 한 다음에 앞서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항상 카펫이나 방바닥은 한 지점에 집중을 하고 공이 있다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뒤로 천천히 움직이는 클럽 헤드를 눈이 따라가는 것, 클럽 헤드를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은 공에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클럽 헤드를 따라가는 것은 아주 나쁜 습관이다. 그러면 절대 샷을 잘 할 수가 없다. 눈이 클럽을 따라가게 되면 클럽을 갑자기 들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제 그런 점을 강조를 합니다. 백스윙 탑에 다다르면 왼발 뒤꿈치를 땅에 단단히 내디듬과 동시에 오른 팔꿈치를 오른 몸통에 가깝게 붙여라. 아주 천천히 이제 붙이는 것입니다. 공을 향해 다운스윙의 3분의 1 지점까지 아주 천천히 클럽을 아래로 이제 움직여라. 그리고 나서 동작을 멈추고 그 느낌을 느껴라. 이 멈춤 동작에서부터 다시 아주 천천히 백스윙 탑까지 스타트해서 왼발 뒤꿈치를 땅을 밟고 오른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공을 향해 움직이면서 다운스윙 3분의 1 지점 부근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4번 정도 연속해서 이 동작을 해보라. 잘 참으면서 속도를 내지 마라. 그리고 마침내 풀 스윙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여전히 천천히 풀 스윙을 해보라. 굿샷을 바라보는 것처럼 머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양 팔꿈치는 앞쪽 바깥으로 나간 상태로 피니시 샷을 잡아보라. 그 자세, 그 피니시 자세로 서서 느껴보라. 이렇게 연습을 하면 왼발 뒤꿈치를 땅을 디디면서 하체를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운스윙을 시작할 수가 이제 있고, 확실하게 손이 안쪽으로부터 공에 접근할 수가 있고, 양손이 몸을 따라 오르면서 코킹이 풀리지 않고 헤드보다 손이 앞서가지 않고 파워 손실이 이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연습장에 자주 가지 않고도 골프 뇌와 근육이 이 슬로우 모션을 통해서 스윙을 배울 수가 있어서 질 높은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몸 회전을 하는 목적은 샤프트를 휘두르기 위해서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좀 굽힌 상태에서 공을 내려다보고 무거운 물 양동이 옆을 양손으로 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과 악수하듯이 물 양동이 든 손을 왼쪽으로 약간 움찔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과 악수하듯이 이 몸을 돌려주라. 그게 바디턴이다. 그리고 샤프트는 뒤따라간다.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비 페닉이 이제 강조하는 것은 물 양동이를 양손으로 들고 이제 무릎을 굽히고 상체를 굽혀서 양손에 무거운 물 양동이를 들고 무거운 양동이를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악수를 하듯이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하면 무겁기 때문에 왼쪽으로 약간 몸을 왼쪽으로 움찔해서 몸을 쓴 다음에 무겁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들어야 물 양동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 양동이를 약간 왼쪽으로 포드 프레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약간 왼쪽으로 움찔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라. 그래야 리듬 있게 백스윙을 할 수가 있다. 바디턴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테이크웨이 초기 동작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만 요즘으로 얘기할 때 이제 원피스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과 팔과 클럽이 일체감 있게 같이 도는 백스윙 테이크웨이를 시작하는, 그렇지 않고
손을 바짝 이렇게 손목을 써서 뒤로 젖힌다든가, 손만 먼저 뺀다든가, 또 몸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쓴다든가, 이런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물 양동이를 약간 왼쪽으로 무겁기 때문에 약간 왼쪽으로 포드 프레스라 해서 왼쪽으로 약간 민 다음에 움찔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무겁기 때문에 들어라. 이런 느낌을 가지고 백스윙을 하라.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다. 너무 지나치게 왼쪽으로 많이 밀었다 들어 올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그 좋은 지침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 삼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골프에서 왼손 역할은 손목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팔뚝 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팔뚝 회전을 비틀면서 공을 치듯이 팔뚝 회전을 통해서 펀치를 날리듯이 공을 쳐라. 클럽 페이스가 라인을 벗어나는 것이 아주 나쁘다. 클럽을 적절하게 뒤로 잘 움직였다면 그러면 샷을 잘 할 수가 있다. 마음속으로 공을 반원으로 자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 안쪽을 쳐라. 라인을 따라 완벽하게 움직이는 샷, 그것을 항상 생생하게 이제 이미지를 그려라. 두 손이 한 뭉치가 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긴장감이 줄어든다. 좀 긴장을 느낄 때는 두 손이 한 뭉치가 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라. 공 아래에 티를 부러뜨리듯이 공을 쳐라. 그러면 클럽이 똑바로 빠져나간다. 공이 목표물이 아니라 스윙하는 중에 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라. 공을 띄우려고 하지 마라. 클럽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띄우려고 하지 말고 땅에 있는 공을 칠 때는 공을 먼저 내려치고 앞으로 위로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른발에 있는 체중을 이용하여 공 뒤에서 공을 쳐라. 체중이 공 앞쪽으로 공 뒤에서 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몸이 머리가 공 앞쪽으로 가면 공을 강하게 칠 수 없다. 머리를 공 뒤에 붙잡아 놓고 쳐라. 체중을 앞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긴장을 하기 때문이다. 양손을 함께 움직이면 체중 이동이 긴장하지가 않아서 체중 이동이 쉬워진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샷을 마음속에 그려라. 두 발이 비구선을 따라 움직이게 체중 이동을 하라. 두 발이 땅에 얼어붙으면 좋은 샷을 칠 수가 없다. 푸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샷을 할 때 힘을 좀 남겨라. 시합이 끝나기 전에 힘이 또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골프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잘 칠 수가 없어서 또 어떤 난조가 와서 또 연장전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공을 보내고 싶은 곳으로 클럽을 보내라. 피니시가 중요하다. 좋은 피니시를 잡지 않고 똑바로 공이 날아가면 그것은 이제 행운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일 뿐이다. 플레이를 하면서 몇 가지 시스템을 가져라. 시스템은 이제 운을 이긴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스템은 자기가 샷을 준비할 때 항상 그 프리샷 루틴을 하는 또는 어떻게 샷을 하겠다는 구간을 미리 연습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샷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항상 확보해 해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타평을 치는 이유는 몸에 대해 클럽 페이스가 다쳤기 때문이다. 또는 무릎이 흔들려서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페어웨이에서 이렇게 아이언을 친다든가 우드를 칠 때 이 터핑을 자주 치는 사람은 클럽을 너무 이렇게 닫아서 어드레스를 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클럽에서 닫아서 어드레스 하는 버릇은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 너무 슬라이스에 이제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항상 클럽을 이렇게 닫습니다. 그러면 공을 이제 칠 때는 스퀘어로 공을 자기가 보내는 목표 방향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몸을 일어선다든가 클럽 페이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몸을 일어선다든가 또 보상 동작을 해서 이제 맞춰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닫혀서 어드레스를 했으면 타핑을 칠 그 가능성이 커집니다. 타핑을 자주 치는 사람이 있으면 클럽 페이스 정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클럽 헤드를 끌고 가면서 공을 치면 슬라이스가 납니다.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 수준 누구라도 슬라시를 냅니다. 세게 치면 칠수록 더 많이 납니다. 정직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혼자 6달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서 겨우 알아낸 어떤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프로는 5분 만에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생하지 말고 프로에게 배워라, 선생님에게 배워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공을 쳐라, 그리고 땅을 쳐라. 그래야 확실하게 공을 잘 칠 수 있다. 오른쪽 엉덩이로 클럽을 뒤로 빼서 백스윙을 하고 왼쪽 엉덩이로 왼쪽으로 옮겨서 공을 쳐라. 왼쪽 펜이 지나가도록 오른쪽 어깨는 가능한 한 뒤쪽에 오래 붙잡아 둬라. 긴장될 때는 클럽 헤드를 지면에서 떼라. 백스윙을 할 때 클럽 헤드보다 손이 살짝 먼저 스타트하게 하라. 신비로운 완벽한 스윙은 골프라면 누구나 이제 원합니다. 완벽한 스윙을 묘사를 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제 다음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몇 발자국 뒤에 서서 타겟을 향한 이제 라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공 뒤쪽에 이제 걸어가서 이제 그립을 잘 잡고, 그리고 타겟과 직각으로 클럽 페이스를 정렬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스탄스를 맞추어 섭니다. 가볍게 예그를 하고 다시 클럽을 공 뒤에 정렬을 하고 물이 든 양동이를 흔드는 것과 같이 왼쪽으로 포드 프레스를 합니다. 처음 동작으로 클럽이 지면과 평행이 되게 하여 클럽 토가 하늘을 똑바로 향하게, 그렇게 하여 왼발 뒤꿈치가 그때 땅에서 떨어집니다. 클럽이 위로 가게 하고 양 팔꿈치를 몸 앞에 유지하여 백스윙 탑까지 들어 올립니다. 다시 왼발 뒤꿈치로 땅을 밟으면서 동시에 오른 팔꿈치를 아래로 떨어뜨려서 몸 옆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체중은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스윙하면서 양 팔뚝이 회전합니다. 머리는 공 뒤에 지탱하는데 약간 공을 치면서 더 뒤쪽으로 움직이듯이 칩니다. 양 팔뚝이 몸 앞에 오면서 피니시를 합니다. 피니시는 그 이전 동작을 나타내는 것인데, 날아가는 굿샷을 공을 이제 바라보기 위해서 머리를 들어서 바라봅니다. 팔로 수리해서 오른발은 단지 밸런스를 잡습니다. 만약 밸런스를 잘 잡지 못했다면 그립이 약했거나 너무 강하게 이제 휘둘렀거나 이 둘 다여서 밸런스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스윙을 집에서 공 없이 슬로우 모션으로 연습을 자주 해보라. 뒤로 가는 클럽 헤드로 눈이 따라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밤 10분에서 20분 이 연습을 해서 여러분의 뇌가 바라는 것을 여러분의 근육에게 가르쳐라. 이때는 무거운 클럽이 좋다. 무거운 클럽이 없다면 이제 그 작고 무거운 어떤 연습용 스윙 도구 뭐 이런 것으로 연습을 하면 이제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술 같은 동작, 매직 무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골프에서 하나의 마법 같은 동작, 이 매직 무브가 있다면 바로 다운스윙을 하면서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옮기면서 오른 팔꿈치를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몸 옆에 붙이는 동작, 이 동작이 마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프 스윙에 있어서 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작 하나뿐입니다. 이 마법의 순간을 연습 없이 쉼 없이 반복을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운스윙을 하면서 왼쪽으로 체중을 옮기면서 오른 팔꿈치를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몸 옆에 붙이는 것입니다. 클럽 없이 빈손으로 이 느낌과 리듬을 자주 느껴보라. 공에 놓여있다 생각되는 한 곳을 응시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스윙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에 한 지점에 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머리가 공 뒤에 잘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골프 시크릿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벤 호간에게는 테이크어웨이 할 때 왼 팔뚝을 내전시키는 것이 시크릿입니다. 왼 팔뚝을 이제 오른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테이크웨이 하는 것이 이 벤 호간에는 시크릿이다 그렇게 벤 호간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런 넬슨은 수평 체중 이동과 팔뚝을 내전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또 바이런 넬슨에게는 이제 시크릿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매직 무브란 존재하지 않는다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The Left Foot Right Elbow Move,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이제 왼발 쪽으로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이제 옆구리 쪽으로 떨어뜨려서 붙이는 동작, 이 다운스윙 초기 동작이 스윙을 잘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마법같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풀스윙 연습법에 대해서 이제 하비 페니건 설명을 합니다. 풀스윙을 잘 하려면 자기가 잘 치는 클럽으로 자주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잘 치지 못하는 서투른 클럽을 숙달시키겠다고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자신감을 잃기가 쉽습니다. 특히 라운드 하기 전에 이렇게 자기가 잘 치지 못하는 클럽을 연습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잘 치는 클럽을 많이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클럽도 조금씩 연습하는 것이 좋다. 외치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고 또 작은 스윙을 하더라도 긴 클럽과 똑같은 스윙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만약에 보기 플레이 수준이라면 시험삼아 3번 우드로 티샷을 한번 해보면 더 좋은 스코어를 이제 낼 수가 있다. 한 라운드 중에 드라이버와 티샷을 딱 한 번 잘 맞추는 것, 그런 것을 잘 맞추는 그런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티샷을 자주 하는데 그러면 좋은 스코어를 낼 수가 없다. 워밍업 시간이 부족할 때는 차라리 짧은 칩샷을 주의 깊게 해보는 것이 좋다. 풀스윙의 짧은 버전은 여러분의 골프 뇌와 근육이 플레이할 준비를 하게 해주는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서둘러서 빠르게 몇 분 동안 풀샷을 치면 리듬과 템포 또 부드러움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워밍업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이제 시합을 하는 프로들에게 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짧은 칩샷 연습을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연습거리에 가서 퍼팅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치핑샷의 첫 번째 기초는 공을 치고 팔로스로 해서 손이 공보다 앞서거나 최소한 각게 지나게 치는 것이 중요한 기초입니다. 팔꿈치를 편안하게 해서 팔꿈치로 치지 말고 손으로 쳐라. 가까운 거리는 백스윙과 팔로스를 같은 크기로 하고 또 빨리 떨어져서 홀컵으로 굴러가게 치는 것이 좋다. 또 칠 수만 있다면 굴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퍼팅이 더 이롭다. 퍼팅을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하라. 퍼팅의 기초는 손이 공과 같거나 좀 앞서게 해서 스트로크 하는 것이다. 퍼팅은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 내가 가르치고 싶은 방식은 간단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다. 볼 뒤에서 라인을 잇고 볼에 다가가 손을 공과 똑바로 잘 놓거나 약간 앞에 오게 퍼터를 정렬을 한다. 홀컵을 곁눈질로 보고 퍼터가 목표라인과 직각으로 정렬되었는지를 옆으로 이제 확인을 한다. 실제 치는 것처럼 집중해서 두세 번 연습적으로 하여 거리감을 느낀다. 이때 역시 물 양동이를 흔드는 그런 이치를 사용해서 미세하게 왼쪽으로 손을 약간 움직이는 보드 프레스를 하면서 스트로크를 시작하는데 퍼터 블레이드를 공 뒤에 내려놓고 머리와 시선을 고정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까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마지막 연습 스트로크와 똑같이 퍼팅을 한다. 연습 그린에서는 약간 오르막이거나 평지에서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지나가지 않으면 안 들어간다고 좀 길게 치지 마라. 생기가 쏙 빠지듯이 치는 것이 좋다. 너무 강하게 치면 4인치 홀컵이 1인치로 좁아진다. 지나치게 길게 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스팟에 잘 맞추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생각이다. 퍼팅을 잘하는 사람은 스타일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스트로크 크기는 앞뒤를 같게 이제 한다. 숏퍼팅은 라인에 집중하고 중장거리는 거리감에 집중한다. 팔과 손목을 사용하여 퍼팅을 하는데 롱퍼팅 어깨를 사용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은 왼발 뒤꿈치에 놓고 발은 스퀘어로 놓는다. 라인 바깥쪽으로 백스토크를 하면
발가락 쪽으로 몸무게가 오고 눈이 라인을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라인 바깥쪽으로 백스트로크를 하면 좋지 않다. 바깥쪽으로 드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왼손이나 양손으로 퍼터를 정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오른손은 한 손으로 연습 스트로크를 서너 번 해본 후에 왼손을 같이 잡고 연습 스트로크를 하면 퍼팅감이 좋아진다. 퍼팅 그린에서 작은 내기를 하면 실력을 빨리 향상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네걸음 퍼팅을 남겨놓았을 때 이 네걸음 퍼팅이 약 한 2.5에서 3m 정도 되는 이제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이 거리를 자주 성공을 시켜야만 좋은 스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 3m 정도 거리에 있을 거리의 그 빠른 그린에서는, 그리고 또 왼쪽으로 경사진 내리막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최고의 명약은 토우로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사를 좀 덜 탑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많이 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버터는 힐로, 그러니까 토우로 치는 방식은 있어도, 법은 그 스킬은 있어도 힐로 치는 그런 스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스 라이라고 해서 힐로 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내리막 왼쪽 훅라이에서는 버터 토우로 쳐라. 그러면 경사를 좀 덜 탄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버릇은 뒤로 움직이는 클럽 헤드가 눈이 따라가는 그런 버릇입니다. 클럽을 아무리 나쁘게 움직이는 것, 그런 것보다는 눈이 따라가는 것이 더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은 클럽 헤드를 눈이 따라가는 그런 잘못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경쟁을 해야 빨리 성장을 합니다. 벤 크런쇼와 톰 카이트는 텍사스 대학 때부터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해서 서로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벤 호간과 또 바이런 넬슨도 어릴 때 휴스턴에서 서로 같은 골프장에서 캐디를 할 때부터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골프 실력을 빨리 향상시키려고 하면 자기 라이벌을 하나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남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하고 잘 가르친다고 인정을 받지만, 자기가 잘 가르친다고 인정을 이제 받지만 자기 와이프만큼은 가르칠 수가 없더라. 서로 오래된 부부이기 때문에 정이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이 말은 아무리 자기가 그 골프를 잘 치든, 또 아무리 자기가 프로라 하더라도 와이프는 가르치지 마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가르쳐봐야 별 효과가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골프로부터 골프를 배웠습니다. 또 코치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승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서로 다르게 골프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제 좋은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나와 다르게 남을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나는 좋아했습니다. 그래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남에게 가르칠 수는 있어도 대신 칠 수 없듯이 골프도 가르칠 뿐 대신 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골프 코치가 아니라 가이드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후학을 또는 제자를 가르칠 때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스스로 하도록 안내만을 하라. 그렇게 이제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 때는 절대 풀스윙 연습을 하지 마라. 이때 연습 스윙을 많이 하면 탑에서부터 공을 치게 된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 때,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데 이제 슬라이스 바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른손 잡이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풀스윙을 연습을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탑에서부터 공을 치러 들어가기 때문에 스윙을 잘할 수가 없다. 이것은 이제 베노간이 제일 먼저 알아냈답니다. 앞바람이 불 때는 레귤러 스윙을 하라. 세게 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바람이 불면 이제 거리가 안 날 것 같으니까 힘껏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치듯이 쳐라 이런 말입니다. 세게 치지 마라. 그리고 펀치샷 연습을 많이 하지 마라. 펀치샷은 팔로우스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 다음은 이제 똑바로 치려면 티샷을 칠 때는 티를 잘라낸다. 클리핑이라는 느낌. 똑바로 치려면 티샷을 할 때 티를 잘라낸다는 느낌으로 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이언을 칠 때는 잔디를 쓸어낸다. 브러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잔디를 쓸어내는 느낌으로 쳐라. 클럽 페이스를 약간 오픈시키는 것과 윗그립은 이제 효과가 같다. 훅이 나는 사람은 두 손의 V자가 턱을 가리키게 그립을 잡으면 좋고, 슬라이스를 내는 사람은 두 손의 V자가 오른쪽 어깨를 향하게 이렇게 스트롱 그립을 잡는 것이 좋다. 그립을 가볍게 잡으면 슬라이스가 적게 난다. 그러니까 그립을 가볍게 잡으면 이제 팔뚝 롤링이 잘 되기 때문에 클럽이 잘 스퀘어로 맞춰서 슬라이스를 좀 적게 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을 보지 말고 그린 중앙을 보고 쳐라. 그린이 소프트하고 150야드 이내인 경우에만 핀을 직접 공략하라. 이 핀을 보지 말고 그린 중앙을 보고 쳐라.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금과 옥조입니다. 제발 핀을 보지 마라. 이런 말은 어떤 그 교습서를 봐도 잭 니클라우스조차 수없이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린 중앙을 보고 쳐라. 단 자기가 잘 치는 클럽, 또 가까운 거리, 또 장애물이 없을 때, 핀이 또 중앙에 있을 때, 이럴 때는 150야드 정도 되는 그럴 때는 직접 핀을 공략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린 중앙을 보고 쳐라.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 그 주말 골퍼들은 공을 빗 맞추는 그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약간 긴 채를 잡고 좀 내려잡고 다 치는 것이 좋다. 풀스윙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빗 맞추기 때문에 제거리를 치면 이제 짧기 때문에 하나를 긴 채를 잡고 긴 채를 약간 내려잡고 풀로 치면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짧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더 정타를 칠 수 있어서 정확히 거리를 맞출 수 있다. 그런 뜻에서 한 클럽을 길게 잡는데 그립을 약간 내려잡고 다 쳐라. 풀스윙을 하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골프를 칠 때 옷을 멋지게 잘 입는 것이 좋다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골프는 일종의 자기 그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옷을 잘 입는 것이 자존감을 키우는데 또 자신감을 갖는데 좀 정서적으로 좋을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골프 칠 때 옷을 잘 입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칩샷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칩샷은 라이가 안 좋을 때, 또 그린이 딱딱할 때, 또 다운이 이럴 때, 왼발에 낮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공을 굴리는 칩샷이 이제 좋다. 라이에 따라서 그린이 좀 딱딱할 때는 좀 굴리는 것이 좋다. 바람이 또 샷에 영향을 미칠 때,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을 때는 높게 띄우면 이제 바람이 짧게 한다든가 왼쪽 오른쪽으로 그 공이 휘도록 하기 때문에 굴리는 샷이 좋다. 또 긴장이 심할 때 이럴 때는 띄우는 것보다는 굴리는 것이 좋다. 다음은 이제 피치샷입니다. 피치샷은 많이 띄워서 이제 좀 적게 굴러가게 이제 치는 그런 샷입니다. 라이가 아주 좋을 때, 또 왼발이 높을 때, 어필일 때, 또 그린이 쇼폴트 할 때, 더프트 하기 때문에 떨어져서 금방 이제 설 겁니다. 또 자기가 치는 그 공과 그린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없을 때, 이럴 때는 공을 띄워서 샷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치샷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치샷은 퍼올리로 해서는 이제 좋지 않습니다. 피치샷은 이렇게 퍼올리로 하기 때문에 이제 실수를 뒷땅을 친다든가 탑볼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비 페닉은 샌드위치로 이제 이런 띄우는 샷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거리에 따라 그립을 내려잡고 치는 것이 좋고 또 머리를 떨어뜨리고
약간 머리를 떨어뜨린다는 표현이 이제 고개를 좀 숙이고, 임팩트에서 왼팔을 구부리면서 볼 뒤에서 치는 식으로, 그러니까 임팩트 할 때 왼팔을 약간 구부리면서 볼 뒤에서 공을 친다. 공을 띄운다는 식입니다. 이렇게 치면 공을 많이 띄울 수 있다. 맨 땅에서는 공을 오른발 가까이 두고 약간 왼발에 체중을 두고 목표 라인과 클럽을 직각으로 정렬한 후에 클럽 바운스를 지면에서 띈 상태로 공과 땅을 동시에 친다. 그러면 백스핀이 많이 걸려서 공이 낮게 날아갑니다. 이 샷은 이제 성공하기가 쉬워서 많은 프로들이 이 샷을 많이 쳐서 우승을 많이 했다. 그런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맨 땅인 경우에 이제 공을 오른발 쪽에다 두고 체중은 약간 왼발 쪽에 두고, 그리고 이제 클럽을 직각으로 잘 정렬을 한 다음에 클럽 바운스를 지면에 이렇게 대지 않고 약간 띄운 상태에서 공과 땅을 동시에 칩니다. 그러면 백스핀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이 약간 낮게 날아가서 거리를 잘 맞출 수 있습니다. 핀에 잘 붙일 수 있습니다. 임팩트를 잘 하려면 팔로스루를 잘 해야만 합니다. 팔로스루는 그 이전의 모든 것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팔로스루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왼발로 완전히 체중 이동을 해서 양 팔꿈치가 몸 정면에 오도록 해야만 균형 잡힌 팔로스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할 때 굿샷을 치고 나서 포즈를 잡고 멋지게 서서 자기 샷을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팔로스루는 코스에서는 이런 그 자세, 이런 잡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밸런스를 좀 잃을 수 있습니다. 코스에서는 타겟으로 공을 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틀 빗 이런 단어를 이제 사용합니다. 영어로 아주 조금이란 뜻이겠습니다. 더치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A little bit is a little bit. 이 말은 아주 작은 것이 큰 차이를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나타낸다, 그런 뜻입니다. 페이스가 2, 3도 정도 틀어져도 공이 떨어진 지점에서는 20에서 30야드 정도 공이 이제 틀어집니다. 굿샷을 이루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클럽 페이스 앵글, 또 스윙 궤도, 그리고 임팩트에서의 이제 헤드 스피드와 그 다음에 스윗 스팟에 맞추는 것. 이 4가지. 굿샷을 치기 위해서는 클럽 페이스가 직각으로 맞아야 하고, 적정하게 이제 스윙 궤도를 맞춰서 스윙을 해야 하고, 또 임팩트 할 때 이제 헤드 스피드를 올려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타를 맞추는 것. 공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드레스에서 정타를 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직각으로 맞추는 것. 직각으로 맞춰야만 이제 공의 방향을 거의 7, 80%는 직각으로 맞춰야만 똑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드레스에서 헤드 페이스를 직각으로 맞춰야 합니다. 클럽 페이스 중앙 지점, 즉 스윗 스팟으로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베노가는 자기가 한 번 나온다 할 때 3~5번 정도, 4~5번 정도 스윗 스팟에 맞췄답니다. 만약에 맞췄다면 50대 타수를 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한 번 나온다 할 때 겨우 한 번 정도 정확히 맞췄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굿샷이란 직각으로 맞추는 작은 문제이긴 합니다. 골프는 누구나 스스로 골프 광이거나 골프 또 중독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골프 중독자들이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클럽 페이스를 직각으로 공을 쳐야만 합니다. 이 아주 사소한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little bit is a little bit 이런 말을 쓴 것 같습니다. 빅 매치를 준비할 때 해줄 말은 be yourself, 자기 자신이 되라, 이런 말을 이제 해줬다고 합니다. 이 말은 큰 시합을 앞두고 항상 하던 대로 하라,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저녁에 자기가 술을 한 잔씩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술을 이제 마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잠을 늦게 자는 버릇이 있으면 또 같이 늦게 자라. 그냥 평상시 먹던 대로 먹어라.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마음이 빅매치를 잘 할 수 있게 한다. 달리 새로운 짓을 하게 되면
평소 하던 대로 플레이를 하는데 방해를 할 수가 있다. 코스에 나가서도 평소대로 워밍업을 하고 또 골프 신발도 평상시대로 신고 대신에 또 너무 지나치게 연습공을 많이 치지 마라. 공을 너무 많이 치게 되면 의심만 더 늘어난다. 그리고 또 시합을 앞뒀기 때문에 고칠 시간도 없다. 그냥 춤을 춘다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좋다. 첫 티월에 티샷을 할 때는 그냥 시합의 결과는 생각지 마라. 그냥 한 번에 한 샷을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다짐만 하라. 그리고 딱 한 가지 테이크 데드 에임 타겟에 집중하는 거 조준에 신경을 많이 써라. 이런 점을 강조를 합니다. 왼발이 높은 어필 라이에서는 잡아당기는 것이 좋다. 걸어 나가면서 살펴보라. 그러니까 공을 치고 나서 왼쪽으로 걸어 나가라. 그 말은 체중을 왼쪽으로 옮겨서 쳐라 이런 말입니다. 공을 치고 나서 오른발 쪽으로 물러나지 말라. 그것은 이제 체중을 왼쪽으로 충분히 보내서 치지 못했다 뜻입니다. 어필에서는 어깨를 경사에 맞추기 위해 오른발 무릎을 좀 펴고 서는 것이 좋습니다. 다운힐에서는 오른발을 약간 굽히는 것이 좋습니다. 공을 오른발 쪽에 두고 쳐라. 약간 슬라이스가 나는 편이다. 그러니까 다운힐에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다운힐에서는 슬라이스가 난다고 너무 왼쪽으로 치면 그린을 이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린 너무 왼쪽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난다고 해서 너무 많이 왼쪽을 보지 마라. 다운힐에서는 이제 그런 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서두르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퍼터를 포함해서 밸런스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라이버는 앞바람이면 티를 좀 낮게 꽂는 것이 좋고 뒷바람이면 좀 높게 꽂고 쳐라. 실력이 있다면 앞바람이 불 때 펀치샷으로 낮게 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 경쟁자에게도 마찬가지 바람이 분다 그런 점을 항상 잊지 말고 플레이를 하라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실력자가 되게 되면 낮게 치는 거, 또 높게 치는 거, 슬라이스나 훅 이런 것을 다 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스트레이트 볼을 치기가 어렵습니다. 스트레이트 볼을 쳤다 그런 것은 사고로 쳤든지 또는 우연히 그렇게 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벤 호가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항상 스트레이트 볼을 치려고 하지 마라. 자기가 잘 치는 구질을 살려서 쳐라. 그렇게 휘어진 공으로 코스를 공략하라. 그렇게 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제 그런 점을 이 하비 페닉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스윙을 가진 사람도 가르쳤고, 그런데 그 좋은 스윙을 가진 사람이 또 남에게 지는 것을 이제 봤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스윙이 좋아도 그 스윙 좋은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또 이제 있고, 또 스윙이 나쁜 사람도 가르쳤는데, 또 스윙이 나쁜데도 그 사람이 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골프란 남을 가르치면서도 배우고 또 배우면서도 가르쳤다. 그래서 끝없이 배워라. 그런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프를 평생의 직업으로 또 프로 선수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친구로서 또 가이드로서 이 후학을 많이 가르쳤던 존경스러운 이제 교수가 또 선수로서 이름을 날렸던 하비 페닉이 쓴 그 리틀 레드북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하비 페닉의 리틀 레드북은 성서로 얘기하면 이제 구약 성서다 그렇게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그 세부적이고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자기가 그 세계 전설로 그 많은 그 성적을 남겼던 우승을 했던 또 신비로운 골퍼로 이제 이름을 날렸던 벤 호간이 이제 쓴 책이 이제 파이브 레슨스입니다. 파이브 레슨스는 그보다 한 5년 전에 벤 호간이 쓴 이제 파워 골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파워 골프를 쓴 이후에 좀 더 그 정리를 해서 쓴 이제 책이 이제 파이브 레슨스입니다. 이것은 골프의 이제 구약 성서를 이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신약
성서로 얘기할 수 있는 파이브 레슨스 벤 호간의 골프 교습 내용을 이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한국에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한국의 벤 호간의 모던 골프라 해서 이제 이게 파이브 레슨스가 이제 번역이 돼서 쓴 책입니다.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골프의 전설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벤 호간입니다. 벤 호간에는 너무나 많은 전설 같은 그 스토리가 아주 많습니다. 5살 때 같은 방에서 아버지가 이제 권총을 머리에 쏴서 자살하는 장면을 봐야만 했던 그런 어떤 그 처참하고 참담한 그 벤 호간의 그 인생 역정,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가게 자기 어머니와 이제 동생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이제 캐디를 해야만 했던, 그리고 캐디를 하면서 이제 돈을 벌면서 골프를 이렇게 배워서 시합에 나가서 이제 프로를 따고 또 시합을 해서 이제 많은 업적을 쌓은 그런 벤 호간의 인생 역정, 또 자동차 사고로 거의 차가 거의 다 부서졌는데 트럭에 부딪혀 부서졌는데도 살아남았던, 그리고 그 이듬해 또 메이저대회 우승을 했던, US 오픈에 우승을 했던 이 전설 같은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파이브 레슨스 이 책은 이제 자기가 30년 동안 골프 선수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실제 플레이를 하면서 얻은 살아있는 지식을 엄선해서 집필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책의 벤 호간의 모든 스윙을 다 담았다, 또 다 기술했다, 그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그렇게 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벤 호간이 끝까지 얘기하지 않고 숨겼던 내용, 그런 비밀이 있다 해서 그런 비밀이 또 연구가 되고 있는, 아카데미에서 그 비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또 아티클도 많이 이제 있습니다. 이 파이브 레슨스는 골프에서의 이제 신약 성서, 그래서 가장 골프책 중에서도 꾸준히 많이 읽힌 그런 책입니다. 대단히 야릇하고 신비로운 골프 스윙에 대한 벤 호간의 아주 독창적이고 복정적인 연구, 그런 부분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그냥 대강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 1장에서는 이제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진을 이렇게 보면 왼손으로 그립을 잡을 때 엄지와 검지가 만드는 V자가 오른쪽 눈을 가리키도록 윗그립을 이제 자기는 했습니다. 특히 이 벤 호간은 훅으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윗그립을 해서 이 훅을 많이 이제 교정을 했기 때문에 윗그립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지 관절 하나만 내려다 보이게 그렇게 잡는다. 왼손의 마지막 세 손가락에 힘을 주고 그립을 말아줘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왼손으로 그립을 할 때 스트롱을 잡든 윗그립을 잡든 왼손 새끼손가락, 이 세 손가락, 이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약지, 중지, 가운데 손가락, 이 세 손가락을 힘을 주고 그립을 잡아라. 그리고 잡을 때 이 손가락 끝에 힘을 주라. 이런 면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른손을 잡는 방법입니다. 오른손은 이 사진처럼 오른손 중지와 약지, 가운데 손가락과 이 약지입니다. 약지. 끝에는 이제 새끼손가락인데, 왼손은 이 세 손가락을 잡지만, 새끼손가락까지 힘을 주고 잡지만, 오른손은 이 중지와 약지를 손가락으로 잡아라. 손가락으로 잡아라. 이 두 손가락에 힘을 주고 잡아라. 그런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는 엄지와 검지는 그립을 이렇게 밀어내듯이 잡습니다. 그립을 이렇게 검지와 엄지를
그립을 위쪽과 아래쪽에서 이렇게 밀어내듯이, 그립을 밀어내듯이 잡습니다. 스윙 중에는 그립에서 떨어져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립을 밀어내듯이 잡듯이 스윙을 할 때 엄지와 검지를 사용을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다만 이제 공을 칠 때는, 공을 터치할 때, 그때는 이제 엄지와 검지가 약간 그 느낌을 이용해서 치는 것이,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오른손 검지와 엄지가 만드는 부위는 이 턱을 곧바로 향하게 하는 것이 좋다. 스탠스와 자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양 팔꿈치는 겨드랑이에 당기도록 하는데, 왼쪽 팔꿈치는 왼쪽 허리뼈를 가리키는 것이 좋고, 오른쪽 팔꿈치는 오른쪽 허리뼈를 똑바로 가리키게 스탠스를 서라. 자세를 잡아라. 중요한 것은 두 팔과 두 손목 사이에 꽉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양팔이 너무 이렇게 벌려져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양손을, 그 팔꿈치를 좀 이렇게 모아준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스윙하는 동안에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양 다리는 좀 부드럽게 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그 좀 활기찬 긴장감이 좀 흘러 넘치게 서는 것이 좋다. 왼팔은 쭉 펴는 것이 좋고, 오른팔은 약간 구부린다. 두 무릎은 안쪽으로 약간 향하게 한다. 양 무릎을 약간 안쪽으로 모아준다는 기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골반이 크기 때문에 그냥 똑바로 서더라도 무릎이 양쪽으로 안으로 모아집니다. 그런데 남자들인 경우에는 약간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모아주라. 그런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발은 목표선에 직가, 왼발은 4분의 1만 약간 바깥쪽으로 벌리고 산다. 중요한 것은 팔과 다리 안쪽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어드레스를 할 때 팔과 다리 안쪽 근육을 사용하는 것에 집중하라. 스윙을 할 때 팔과 다리 안쪽 근육을 사용해서 스윙을 하라. 그렇기 위해서는 양팔과 양다리를 안쪽으로 모아준다는 동작을 해서 스윙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중심에서 친다. 또 왼쪽 오른쪽으로 뭐 스웨이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스윙할 때는 팔과 다리 안쪽 근육을 사용해서 쳐라. 그러니까 안쪽으로 모으는 동작을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드레스에서 백스윙까지 설명을 합니다. 왜 그리 좋다. 왜 그를 하면 실제 사슬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다. 왼손은 컨트롤하고 오른손은 좀 따라다닌다는 느낌으로 이제 백스윙을 한다. 웨그를 할 때는 언제나 오른쪽 팔꿈치가 오른쪽 허리에 닿아 있어야 한다. 팔꿈치는 약간 돌출되고 왼 팔뚝은 좀 비틀려서 결국 왼손은 3인치쯤 목표를 향해 볼을 넘어서 움직인다. 이 동작은 이제 웨그를 할 때 동작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왼 팔꿈치는 약간 돌출하고 왼 팔뚝은 조금 비틀려서 결국 왼손은 3인치쯤 목표를 향해서 볼을 향해 이제 움직이도록 그렇게 이제 웨그를 하는 것입니다. 웨그를 한 후에 원위치로 돌아와도 왼손은 볼 앞 2인치 정도 움직이는 것이다. 포드 프레스, 이제 핸드 프레스 동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웨그를 하면 직감적인 사슬하는 동작을 하는데 본능적으로 도움이 된다. 웨그를 할 때는 양 어깨는 쓰지 않는다. 실제 스윙할 때는 사실상 양 손과 양팔, 양 어깨가 거의 동시에 움직임으로써 이제 시작을 한다. 웨그를 할 때는 어깨를 쓰지 않고, 그러나 실제 샷을 할 때는 양손과 양팔, 양어깨 이걸 동시에 테이크웨이를 할 때 이제 원피스로 스윙을 한다. 정확히 말한다면 백스윙의 순서를 이제 정해서 얘기를 한다면 양손, 양팔, 양어깨, 양허리 순으로 움직인다. 손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팔, 그 다음에 양어깨, 양허리 순 이런 순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실제로 거의 동시에 움직인다.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좋다. 백스윙 할 때는 언제나 어깨는 양쪽 허리보다 앞선다. 양손이 허리 높이까지 오기 직전에 양 어깨는 자동적으로 양 허리를 잡아 돌리기 시작한다. 허리보다 어깨를 먼저 써서 이제 백스윙을 합니다. 그리고 양손이 허리 높이까지 오기 직전에 그때 양 어깨는 자동적으로 양 허리를 잡아 돌린다. 양쪽 허리까지 이렇게 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허리를 많이 쓰지 않고
그 직전부터 이제 그 어깨가 허리를 잡아 돌려서 백스윙을 한다. 양 허리는 돌면서 그리고 나서 왼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잡아 당긴다. 그러니까 백스윙을 할 때는 양쪽 허리가 어깨 높이에 올 때, 이제 허리 높이 올 때까지 양쪽 허리 높이까지 양손이 올 때, 이때부터 이 어깨가 양 허리를 잡아 돌리게 되고, 그런 다음에 양 허리는 이제 돌게 되는데, 그러면서 왼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잡아 당긴다. 그렇게 백스윙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깨를 먼저 써서 허리보다 어깨를 먼저 써서 백스윙을 하고, 양손이 허리 높이 오기 직전에 양 어깨는 자동적으로 양 허리를 잡아 당겨 돌리기 시작을 하고, 양 허리는 돌면서 왼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당긴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손과 양팔 어깨를 클럽을 뒤로 돌리기 시작하는 것은 거의 동시라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양 어깨와 양 허리 사이에 있는 근육에 큰 긴장감이 생기는 것은 허리 회전을 늦추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허리 회전을 늦춰야만이 어깨 허리 꼬임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도는데 허리가 빨리 따라 돌아버리면 꼬임이 없다. 그러니까 어깨가 도는데 허리 꼬임을 좀 늦춰줘야 이 꼬임이 긴장감이 더 커진다. 그래서 파워를 크게 이제 장전시킬 수 있다. 그런 말을 설명을 합니다. 백스윙이 완료되었을 때 턱이 왼쪽 어깨에 다 있어야 한다. 백스윙을 할 때 어깨가 돌면서 허리를 끌어돌릴 때까지는 허리와 둔부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전환 동작을 하면서 허리가 왼쪽으로 돌아갈 때 허리와 어깨 사이의 근육을 한층 더 조여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트랜지션 동작을 하면서 허리가 왼쪽으로 돌아갈 때 허리와 어깨 사이의 근육을 한층 더 조여준다는 느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백스윙의 평면을 설명할 때 목에 이렇게 사진처럼 유리판을 걸고 스윙을 한다 생각을 하면 더 스윙을 잘 할 수가 있다. 커다란 유리판이 이제 볼에서 위를 향해 비스듬히 이렇게 목에 걸쳐져 있다. 백스윙 할 때 양팔의 허리 높이까지 가까워졌을 때 팔을 이 유리 평면과 평행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백스윙 탑에 이르기까지 유리판 아래에 있어서 유리판과 평행을 유지한다. 참고로 배너가는 원플레인 스윙을 합니다. 이 손높이가 귀와 어깨 사이에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투플레인 스윙을 하는 경우에는 이 스윙 이론이 이제 맞지 않습니다. 유리판 아래에 이 손의 위치를 유지를 해야지, 만약에 손이 올라가서 유리판을 깨게 되면 스윙을 원플레인 스윙을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점을 설명을 합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그 골퍼들은 투플레인 스윙을 하기 때문에 이 유리판 스윙이라고 하는 원플레인 스윙은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참고로 이제 배노간의 스윙 이론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리 평면 스윙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윙 제2부입니다. 다운스윙과 시동에서 팔로스루와 피니시까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다운스윙은 양 허리를 왼쪽으로 돌림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즉 허리 회전이 다운스윙은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양 어깨와 양팔, 양손 순으로 힘을 풀어주어서 릴리스합니다. 참고로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이제 왼발을 땅을 딛고 왼쪽 수평으로 체중 이동을 하다 한 것은 이제 투플레인 스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배너간의 원플레인 스윙은 시동은 일종 골반을 왼쪽으로 이렇게 턴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체중 이동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턴을 하면서 시동을 거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양 어깨와 양팔, 양손 순으로 힘을 풀어서 릴리스한다. 이렇게 연쇄 운동 동작 중에 증대되는 스피드를 피니시까지 가져간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게 키노메틱 시퀀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인을 순서대로 어깨와 양팔과 양손 이런 순으로 이제
힘을 풀어서 릴리스 하라. 다운스윙은 인사이드에서 아웃으로 이루어지고 다운스윙에서 스윙 평면은 백스윙 때보다 누워서 목표보다 오른쪽을 가리킵니다. 실제보다 오른쪽을 가리켜서 이제 스윙을 하는 것입니다. 백스윙에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킨 양허리를 다시 왼쪽으로 되돌리며 다운스윙을 하는데 체중을 왼발로 확실히 옮기기 위해서 충분히 수평유동이 뒤따라야 한다. 왼쪽으로 수평유동 없이 제자리에서 허리를 풀지 말라. 허리 움직임은 빠르든 느리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빨라도 상관없습니다. 어깨, 몸통, 양팔, 양손, 이 클럽 손으로 가속과 감속을 수차적으로 함으로써 힘을 다음으로 증대시켜서 공을 친다. 이 당시에 이 컴퓨터 분석이 없다 하더라도 컴퓨터가 없는 시절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운동학적 순서를 시켜서 스윙을 해야 하는가를 베노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천재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깨와 몸통, 양팔, 양손, 클럽 이 각 그 세그멘트를 가속을 했다, 감속을 했다, 가속을 하고 가속을 했다, 감속을 하면서 그 다음을 가속과 감속을 해서 그렇게 힘을 다음으로 증대를 시켜서 공을 쳐라. 이런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손의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스윙이란 연쇄 동작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손이 나설 때가 아닌데 손을 사용하면 이 연쇄 동작을 단절시키는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연쇄적인 동작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한다면 다운스윙을 허리로 시작을 한 다음에는 단 한 가지 볼을 때린다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클럽 페이스 어디에 맞는지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웨그를 했을 때 이미 그 연습은 끝난 것입니다. 너무나 순간적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운스윙 초기부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팔로스를 끝날 때까지 그냥 한 번에 휘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강조를 하면 다운스윙은 허리를 뒤틀어 돌리면서 시작을 할 것, 그리고 몸통과 양팔, 양손의 순서로 움직여서 될 수 있는 대로 세게 칠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양손을 사용하여 가급적 세게 칩니다. 오른손 못지않게 왼손으로 강하게 쳐야 합니다. 임팩트 때 왼손목은 외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쪽으로 왼 팔뚝을 비틉니다. 이때 솟아오른 왼 손목뼈는 목표 쪽으로 튀어나옵니다. 왼손에 이 공을 치는 임팩트 순간에 왼 손목등이 손목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목표 쪽으로 왼쪽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쳐라. 왼 팔뚝을 외전시키지 못하고 안으로 꺾이게 되면 그러면 스피드를 낼 수가 없습니다. 또 스윙 아크도 짧게 됩니다. 왼 팔뚝을 외전을 시키면서 왼 손목뼈를 목뼈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쳐라. 그렇게 해야만 스피드를 낼 수 있고 스윙 아크를 크게 할 수 있다. 오른팔과 오른손 힌지는 임팩트 순간까지는 다 펴지 말고 임팩트를 한 직후에 둘 다 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스피드를 크게 낼 수가 있다. 다운스윙에서는 모든 과정을 양 어깨를 리드를 합니다. 즉 백스윙과 반대입니다. 흔히 이제 어깨로 감아서 허리로 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은 요약과 이제 그 복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끝난 후에 그날 무엇을 연습을 했는지 또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노트에 써놓으면 나중에 크게 이제 도움이 됩니다. 진정으로 골프 실력이 나아지게 하려면 필수적인 아주 올바른 기본 동작 이런 것을 잘 익히기만 하면 아주 충분합니다. 즉 올바르게 서서 올바로 공을 쳐내면 올바른 팔로스루와 피니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기본 동작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립이 중요하고 또 스탠스와 자세, 허리로 다운스윙을 시도하는 것, 양어깨, 양팔, 양손 이 순서대로 치는데 이들이 하나로 결합된 움직임을 순서대로 쳐서 피니시까지 끝까지 쳐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임팩트 직전에 왼 손목을 외전시키기 시작할 것, 왼 손목을 외전시킨다 말은 팔뚝을 이제 비튼다는 측면도 있고 왼 손목뼈가 이 목표 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이렇게 임팩트를 하는 것이 클럽 아크를 크게 하고 헤드 스피드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외그를 자주 할 필요가 있다. 외그를 하고 쳐라. 그러면 이제 그 느낌과 템포를 유지하기가 쉽다. 허리를 돌리면서 백스윙을 스타트를 이제 하라. 백스윙 하는 내내 자기 스윙 평면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연습을 하든 실제 플레이를 하든 결과를 갖고 생각하지 말고 원인을 항상 생각하면서 훈련을 하라. 이런 점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골프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바이블, 구약 성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위 편익의 리틀 레드북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장시간 했고, 그리고 이어서 골프의 레전드라고 얘기하는 베노간의 파이브 레슨스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이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스윙을 하는데 또 후학을 가르치는데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는 뜻에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